다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그 문제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났습니다. 중대한 결의 이런 훈련이죠. 이 훈련이 문제되고 있는 거는 이게 명백한 이제 북침,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침공하기 위한 이런 군사 훈련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팀 스피릿 훈련이 이제 90년대 초까지 진행이 되다가 핵위기가 터지면서 93년도, 4년도에 이제 팀 스피릿 훈련이 중단이 됐죠. 중단이 됐습니다. 팀 스피릿 훈련은 다시피 핵전쟁 훈련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정세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이었어요. 근데 이 훈련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크게 반발을 했고 자꾸 하면 우리도 핵무기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90년대 중단했는데 뭐 그러고도 이제 뭐가 부족한지 이거를 키 리졸브 훈련으로 이제 사실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훈련이 진행돼 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게 이른바 이제 작게 502고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의거해가지고 북한을 붕괴되거나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고되거나 북한에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뭐 일본에서 지금 지진이 났다 그러는데 이런 뭐 일본에 난 지진이 북한에 나게 되면은 이 작게 502구에 의해서 한미연합군이 북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 훈련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어떤 군사적 도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훈련이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은 뭐 사실 끝나긴 했는데 뭐 지금 뭐 똥가방님도 운동화님이라고 그럴게요. 똥가방님이라고 하니까 좀 방송 용어로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운동화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수리 훈련은 이제 4월 30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 훈련에 지금 미군이 한 1,5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요. 한국군이 이제 동원 예비군까지 포함해서 한 20만 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신의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도 이번 훈련에 참가를 한다고 그래요. 뭐 작년에 지금 서해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뭐 북한하고 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 이런 상당히 긴장이 조성되는 이런 상황까지 갖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뭐 로널드 레이건호가 들어오는 것도 아무래도 그런 긴장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독수리 훈련도 이게 뭐 사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났다고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일단 뭐 잠시나마 이게 완화가 됐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없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4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4월 30일까지는 우리가 계속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기억을 하시다시피 뭐 천안함 사건이 북한과 직접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이제 북한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북한이 폭침을 했다 어뢰를 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어쨌건 이제 확실한 거는 작년 훈련 기간 동안 이게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건 간에 모종의 어떤 긴장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천안함이 3월 25일이죠? 26일인가요? 5일인가요? 침몰을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은 끝났을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독수리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인 이런 시점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긴장을 늦출 이런 형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드렸는데 리졸브 훈련이 28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27일로 기억을 하네요. 북한의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에 성명서를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해가지고 세 가지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뭐 첫째는 통치 체제 붕괴를 위한 통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이런 공세를 취하겠다, 총공세를 취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이건 이런 걸 것 같아요. 우리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니까 이른바 뭐 급변 사태론에 의해서 작게 502고 뭐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대응 차원도 있겠는데 실제 이런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정의의 전면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일찍이 보지 못한 전면전 대응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서울 불바다전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넘어간 거죠. 물론 이제 작년에도 보복성전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서해에서 우리 영해를 뭐 0.0001mm라도 침해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결국 연평도 포격전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서울을 불바다전을 하겠다.
예전에도 뭐 서울도 불바다가 될 거다 이런 언급들을 한 적이 있는데 전자가 하나 붙은 거를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을 불바다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좀 수사적인 인상을 주지만 거기 어떤 전이라는 예, 이런 단어가 사용된 걸로 봐서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어떤 군사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전 뉘앙스가 강합니다. 예, 그래서 또 전술적인 군사 전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얘기가 나온 것이 핵 위협에는 핵 억제력 강화로, 미사일 위협에는 미사일 타격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미국 쪽하고 한국 쪽 이제 군사 당국에서 이건 뭐 수사적 위협이다. 예, 뭐 말로 이러는 거 아니냐, 괜히. 뭐 북한 이제 뭐 그동안 말로는 뭐 말을 좀 강하게 하죠. 예,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말로 그칠 거다 설마, 그죠? 뭐 서울 어떻게 불바다로 만들겠냐,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별일 없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키리졸 훈련도 조금 축소를 했어요. 뭐 에너지를 안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소유값 뛰어가지고 훈련을 안 한다는데 그럼 뭐 저희 소유값이 뛰면은 전쟁 안 할 겁니까? 전쟁 터지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아무튼 뭐 그러면서 조금 축소를 해서 북한 쪽도 이제 뭐 대응을 자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좀 뭐 현재까지는 뭐 큰 뭐 이런 대응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묘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난주죠. 3월 4일 날. 뭐 아마 그걸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저 신천 쪽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GPS 교란 전파 교란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 서북 지역, 서북 지역에서 뭐 핸드폰이 불통이 된다거나 내비게이션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뭐 시간은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10분 내외 이런 정도 시간이었는데 이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날 디도스 공격이 있었어요. 디도스 공격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대부분 정부 기관들, 그러니까 청와대, 국가정보원 뭐 이런 데들이 공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관련 뭐 해군, 육군, 공군 뭐 이런 데들 사이트들이 공격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포털 사이트 뭐 다음이니 네이버니 이런 데 공격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금융기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 은행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죠. 공격 대상이 그 북한에서 아까 언급한 이제 통치체제 붕괴와 이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사실 이런 사이트들이 뭐 정부 사이트 보면 다 안보 관련 사이트들이고요. 이제 포털 사이트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정보망이 그죠? 일단 정보 기능, 언론 기능이 상당히 약화가 되죠. 그러면서 뭐 생활적인 이러저러한 서비스도 안 되게 됩니다. 그 네트워크가 깨지는 거죠. 뭐 이메일도 안 되고 뭐 막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 공격받으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네트워크, 경제 이쪽으로 지금 공격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게 통치체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격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공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타격으로까지는 되지 않았지만은 뭐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이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은행이 이런 공격이 한 2, 3일 정도 지속이 되면서 은행의 온라인 업무가 마비가 됐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 큰일 날 수 있죠. 그죠? 일단 뭐 회사 같은 데들이 막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그죠? 결제일을 제대로 못 지킨다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부도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려되는 건 이제 뱅크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 사태죠. 저부터도 벌써 한 2, 3일 정도 은행이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일단 돈을 뺄 게 없어가지고 뭐 안 뺄 수도 있겠지만 다만 만 원이라도 불안하니까 일단 빼놓죠. 그럼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돈이 많은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갑자기 이게 은행이 막 다 온라인 이 서비스가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신뢰가 무너집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은행 서비스 자체가 어떻게 마비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뭐 사재기나 막 이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뭐 금을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현물을 산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더 큰 건 이제 심리적인 거죠. 이게 이제 누가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제 북한이 했다라면 이게 안보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야 이거 큰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인천공항이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리비아 뭐 요즘 이런 데 보면 저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예, 완전히 국가적인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곳들이 공격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어요. 야 이게 뭐 북한에서 지금 이거 공격한 거 아니겠나?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정황상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통치 체제를 붕괴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조건에서 이런 사이버 공격만큼 유리한 게 없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이아드 4.0인가요? 2.0인가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이제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가 가지고 이제 테러리스트들하고 싸우는 영화죠. 한 번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4편까지 나왔으니까. 저도 이거 흥미롭게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4편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그 사이버 공격, 사이버 테러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오히려 이해가 쉬울 텐데, 이 테러단들이 이제 사이버 공격을 해가지고 국가 통치 체제를 완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수선한 틈을 타가지고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거죠. 은행 그 데이터를 해킹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돈 먹고 튀려고 그러다가 이제 아날로그 전사, 컴퓨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죠. 그냥 수자 퍼먹는 이런 경찰이 가가지고 이제 이거 해결한다 이런 건데, 보면 아주 순식간에 국가 체제가 마비가 됩니다. 뭐 교통 시스템부터 뭐 방송까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방송으로 막 백악관이 폭파되는 이런 가짜 영상을 막 내보내가지고 혼란을 만들고 이러는데, 물론 뭐 영화니까 과장된 측면이 일정하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으리라고 보지만은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이런 게 영화화가 될 거예요, 그죠? 적어도 실현 가능성이 한 30~40%는 되니까 뭐 그런 걸 했겠죠.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사이버전 능력이 북한이 뭐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부대 규모도 상당히 크다. 몇 차례 이런 능력을 또 한번 보여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GPS 교란 문제도 이제 전자전과 관련된 건데, 전자전을 한 거 아니냐. 이번 연평 포격전 때도 북한의 전자전 이거 주목받고 있죠. 지금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전자전, 북한의 전자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도 저 헛소리 한다 뭐 이런 저런 친북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친북이 아니라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이제 전자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지금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이게 북한이 했느냐, 이건 뭐 확인은 아직은 안 돼요. 북한이 우리가 했다 이렇게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고, 또 이명박 정부가 웬만하면 이제 북한에 떠넘기죠. 그래서 뭐 3월 8일 날 보니까 김관진 국방장관이나 그 한나라당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당정 협의회를 했죠. 뭐 급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협의를 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한 것 같다, GPS 공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 어디서 누가 몇 회를 거쳐서 했는지 다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하고 상당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격 지점도 개성과 금강산 이런 데가 아니겠냐 이런 이제 인터뷰들이 있었는데, 뭐 북한에서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유명한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뭐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심증이 간다 이런 얘기를 했죠. 뭐 누구나 심증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북한의 어떤 가능성, 개입 가능성 뭐 적지 않이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이게 키 리졸브 훈련 기간 동안에 벌어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행동을 할 만한 언급을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통치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총공세를 하겠다 이랬는데, 통치체제를 북한이 직접 붕괴시키기 위한 방식 중에 제일 좋은 게 이런 거죠. 사이버전, 전자전을 하게 되면은, 그죠? 직접 여기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않는 한은, 이게 뭐 직접적으로 통치체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 뭐 시범을 한번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실제 행동에 옮기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죠? 뭐 증권거래소 같은 데 막 마비시켜버리고 막 이래버리면은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이번 디도스 공격도 거의 뭐 무대책 아니었습니까? 무대책. 뭘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안철수 연구소에서 도움을 받던데, 민간 연구소에. 참 우리나라도 이런 거 보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맨날 안보 말로만 안보 타령하지. 이런데 예산 다 깎아버리고 막상 당하고 나면 이제 사후 약방문이죠. 뭐 군비 증강을 해야 된다. 그 서해가 당하면 서해 사령부를 창설하겠다 그래. 이제 사이버 전자전을 당하면 이제 사이버 전자전 사령부를 만들겠다 이런 거. 당한 다음에 그럼 뭐 합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근데 아무튼 완전히 무방비 무대책이다라는 게, 이거 이제 대책을 세워서 뭘 한다고 해도 몇 달은 걸릴 텐데, 아무리 빨라도 몇 달이 뭡니까 이게 몇 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뭐 최소한 몇 달 동안은 무방비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좀 심각한 이건 메시지가 온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북한이 했느냐 마느냐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북한이 한 거라면은 지금 이미 공세는 시작된 거죠.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세 가지 조치를 얘기를 했는데, 그죠? 첫 번째 조치, 예, 이게 북한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럼 2단계는 불바다, 서울 불바다전 얘기가 나오고, 3단계는 이제 뭐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지금 북이 이게 수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게 이 행동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